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3단계 경제 정상화가 임박했습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술집과 극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이 문을 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반드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합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금요일 3개월가량 문을 닫았던 술집과 극장의 영업이 재개됩니다. 사실상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경제 완화 정책이 3단계에 접어드는 것인데 각 카운티 정부별로 적용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역시 주정부 정책에 따라 오는 금요일을 전후로 3단계 진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술집과 극장이 다시 문을 연다 해도 모든 것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술집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선에서 제한적인 영업만 가능합니다. 테이블당 하나의 공간을 두고 손님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각 시정부별 지침에 따라 야외 공간에서의 음주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술집은 반드시 간단한 음식이 제공되어야 하며 음주는 별도의 부스가 설치된 공간에서만 허락됩니다. 영화관도 다시 문을 엽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오는 금요일부터 영업이 재개되는 영화관의 수용 인원은 정원의 25% 수준,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상영관에 25명만 입장할 수 있는 것인데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한 차원입니다. 관객들은 매표소 등 극장 공용 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엄격한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극장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AMC와 리걸 시네마 등 유명 극장 체인들은 수용 인원의 25%만 채울 경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개관을 포기했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의 개봉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제한적인 인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겁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 적용될 3단계 경제 완화 조치는 사실상 거의 모든 업종의 정상화를 예고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라 사태가 재차 악화될 경우 다시 경제 제재는 내려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가장 심각했던 뉴욕과 뉴저지도 경제 정상화 단계에 돌입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점을 지났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해 지금의 정상화는 경제 논리에 따른 것일 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는 이번 주 들어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역시 조금 줄었다 해도 하루 평균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어제 하루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3천 명대를 넘어섰고 이 중 3분의 2는 LA를 중심으로 한 남가주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경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 전역에 코로나 진료소가 설치되며 감염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내고 감염 경로를 역추적할 수 있게 됐을 뿐 개개인의 감염 위험이 내려간 것도 감염됐을 경우에 증상이 완화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결국 감염자를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킨 상태에서 실업난 등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 사태 속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어제 코로나 사태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사스나 에볼라, 에이즈 바이러스 등과 비교해 코로나는 한 달 만에 대유행까지 이를 정도로 감염 속도가 너무 빨라 통제불능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만 파우치 소장은 백신 개발과 관련해선 최소 1개 이상의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바이러스의 변종 가능성까지 더해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는 장기간 계속 우리 곁에 머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전역에서 일고 있는 대규모 시위로 향후 추가 확산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했을 경우 잠복 기간은 2주 정도, 앞으로 1, 2주 안에 추가 확진자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악재 속에 터진 흑인 인종차별 시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 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과거 재선에 실패했던 대통령들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6월 첫째 주 트럼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8%.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 시위를 문제 삼아 폭도라고 비난하고 군 동원까지 주장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한 것이 역풍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CNN 조사 결과 응답자의 84%가 플로이드 사건 관련 시위가 정당하다고 답했고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위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답했습니다. 국정 지지율 38%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들의 지지율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갤럽에 따르면 대선을 앞둔 비슷한 시기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80년 국정 지지율이 38%였고 조지 부시 대통령은 1992년 37%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자릿수로 앞서며 간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한 번도 넘지 못했던 50% 지지율을 넘어섰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CNN 조사 결과 55%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율이 38%라고 밝힌 CNN 조사는 보도만큼이나 가짜라고 반박했습니다. 5건의 여론조사 기관 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42%, 바이든 전 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52%로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일자리가 400만 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5개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인종차별 갈등에 문제가 남아있지만 3분기 경제 지표를 반등시키기 위해 더더욱 경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대규모 시위에 따른 LA 지역의 한인 동포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책 회의가 열립니다. LA 총영사관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LA 총영사관 5층 회의실에서 주요 한인 동포 단체장들과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알려왔습니다. 회의는 최근 시위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한인 현황 파악과 각 단체별 지원 활동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총영사관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특히 최근 어려운 시기에 한인 사회 내에서 공관 역할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며 박경재 신임 총영사 부임 이후 총영사관이 한인 단체들과 갖는 첫 실무 회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LA 한인회 측은 총영사관이 구체적 지원 활동 없이 한인 단체들을 이끌려만 한다고 지적하고 정확한 피해 집계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활동에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국전 종전 결의안에 지지를 표명하고 공동 발의자로 나선 민주당 탐수오지 하원 의원이 오늘 한인 언론들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입니다. 오늘 톰 스와즈 의원은 화상으로 한인 언론사와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인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70년 동안 지속한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처를 하고 전쟁으로 피해를 본 모든 이들의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전쟁 종식 평화협정 체결 촉구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은 2019년 뉴저지주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 캘리포니아주 바라 리 연방하원의원 등이 발의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스와즈 의원이 지지에 나서면서 한국전 종전 결의안을 지지하는 의원이 총 4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I have a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for many years and have supported legislation to try and promote that relationship. I will always fight for my district. I will always fight for New York to try and bring money from Washington, D.C. back to the district to try and help the people in my district. 스와즈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특히 피해가 심각했던 뉴욕주가 병원, 학교, 너싱홈 지원을 위한 연방정부 긴급 지원금을 텍사스보다 적게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스와즈 의원은 현재 뉴욕주에 책정된 긴급 지원금이 6%에서 20%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해 3선에 도전하는 스와즈 의원이 뉴욕 3선 거구에는 한인 유권자가 7천여 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남가주 지역에서 산불과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새벽 LA 동부 하시엔다 하이츠와 게티 센터 인근 벨레어 지역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산불과 화재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 다른 악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